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주식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았죠?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직접 하기 전에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는 아실 테고, 그 성과가 좋은 종목이나 섹터 등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식 차원에서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직접 펀드 매니저 지인들로부터 듣고 옆에서 배운 정보,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 방식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시장이 요즘 너무 좋아서 묻지마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등등 투자계의 큰 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 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잘 안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는 태도는 기본이겠죠?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미국의 금융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다양한 실험 결과, 역사를 통해서 이론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산 운용 조직들의 특징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계층적, 분리,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산 운용 조직의 특징 두 가지. 계층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결합해서 투자를 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있는 자산 운용 회사들의 팀,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펀드 매니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전략팀, 주식 운용팀, 트레이딩팀, 리서치팀, 컴플라이언스팀 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팀 플레이어의 의사결정이 최근의 문화라는 것이죠. 또 다른 키워드는 분리라고 했는데요. 이 뜻은 전략적 행동과 전술적 행동을 위해서 따로 계획은 수립하고 증권 선택을 분리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분배하는 것, 영어로는 asset allocation, 그리고 증권,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stock selection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펀드 매니저의 가만 믿고 독단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발달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펀드 매니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위험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과거 펀드 매니저 중심에서 자산 배분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운영, 액티브 운영.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운용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종목 선택과 주가 예측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액티브 투자, 그리고 시장의 인덱스를 따라가면서 종목 선택과 주가 예측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방식을 패시브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주식 운용은 이론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마켓 타이밍. 둘째, 테마 선택.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이 있습니다. 스타일 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스타일 투자는 테마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기 전자 파트 전문가가 있고 금융 전문가가 있고 IT나 기술 전문가, 헬스케어 파트의 전문가 등등 이렇게 분리되어서 특정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쓰듯이 펀드 매니저들도 주로 투자하는 테마가 그들의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패시브 운용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beating the market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어릴 때 엄친딸한테 비교를 많이 당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맨날 올수를 맞았다더라, 전교 1등을 했다더라 하면서 그 기준에 비교해서 우리의 위치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평가받거나 판단했던 것처럼 시장의 인덱스를 기준점 삼아서 시장 대비 얼마나 펀드가 얼마나 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장이 안 좋았을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하락했는지, 시장 대비 운용하고 있는 내 투자 성과가 얼마나 덜 하락했는지, 기준보다 덜 하락했으면 선방했다고 말하듯이요. 어려운 장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면 못한다가 아니라 기준점을 시장에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운용평가를 하는 방법의 보통의 방법입니다. 요즘 펀드 매니저의 운용 활동에서 스타일 투자 이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타일 투자는 펀드 매니저의 전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후적으로도 성과 평가와 배분이 다른 전략에 비해서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금융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성과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장 지수나 벤치마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 선택이나 단기 주가, 금리 예측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거시적 활동들을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 기관들의 투자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먼저 자산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종목, 증권을 선택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자산 집단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을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해서 위험은 낮추고 최대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저희 목표이죠. 이때 자산 집단이 5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요. 자산이란 주식, 채권, 예금, 파생상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산 배분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 에셋 클래스를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 과정을 말합니다. 첫째, 동질성입니다. 자산의 동질성이란 자산 집단 내의 자산들이 자본시장 관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식은 회사는 다르나 제조업이고 채권이나 파생상품이 아닌 주식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자산 집단에 속하는 거죠. 둘째는 베타성인데요. 자산 집단끼리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베타성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투자 속성을 나타내기에 둘 다 투자할 경우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셋째로는 분산 가능성입니다. 자산 집단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주로 보는 지표가 샤프 비율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셨다면 샤프 비율도 이제 한번 챙겨보세요. 네 번째, 포괄성입니다. 자산 집단의 종류가 많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확대되면 위험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이겠죠. 다섯째, 충분성입니다. 자산 집단 내에서의 종목 수가 충분해야 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종목 수가 충분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운영 방식의 2가지와 투자 목표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산 집단의 특징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